그런데요, 이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충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숨진 17세 소년의 코로나 여부에 대해서 당시 질본과 영남대병원이 진실공방을 벌였었죠. 오늘 대한의사협회는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 등을 모레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자원봉사적인 의사들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배하여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기책 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부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 발생 초기 분당재생병원 측이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감염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에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분당재생병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얘기는 방역 실패 책임을 왜 우리 의료진에게 묻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그 대구 쪽에서 영남대병원에 예를 들어 17세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영남대병원에서 뭐가 오염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남대병원 폐쇄시킨 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그 요양병원 한 요양병원 뚫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를 이제 좀 의료진들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얘기입니다. 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영남대병원의 그 17세 사망한 환자와 관련된 어떤 오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가 되니 최대집 의사협회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의료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지금 박봉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처벌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해서 의료진들을 범죄 집단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한 이제 불만을 표출한 상황인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의료계와 질본, 정부 당국의 그 충돌이 길어지진 않겠지만, 길어진다면 또 국민만 또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의사협회 말대로 보건당국이 각종 이런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조금 후퇴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문제 삼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의 발표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현장 상황을 정말 제대로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시겠지만 지금요, 각 병원들은요, 정말 일반 환자들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지금 환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분당재생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내부에 원래 입원한 분들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사실 그런 실수가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영남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지금 보면 모든 자원들을 여기다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공무원들이 나와서 고발하겠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뛰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정말 힘이 나겠습니까?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선에 서 있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 아니겠습니까? 의료진들이. 그럼 전쟁 중에 너 책임질래? 지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병사들이 힘있게 싸우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시시비를 가릴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을 주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사태를 벌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정경 본부장도 한 발 물러섰단 말씀이시죠? 네.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자, 충돌까지는 나와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런데 또 하나 남은 논란이 있습니다. 끝내 폐렴 증세로 숨진 이 대구의 17세 소년에 대해서도 남은 좀 얘기가 있습니다. 허망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에게 돌아온 건요, 수백만 원이 넘는 병원비 청구서뿐이었습니다. 그대로 그 지프 에어백에 차려서 갔어요. 일반적으로 나왔으면 제가 손도 좀 잡아주고 옆에서 해줬을 건데 계산을 했죠. 저는 진짜 이 능력이 안 되고 하루 벌어 하다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10세 소년을 가르친 학원 강사는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침이 없어서 개탄스러워 처음까지 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아니니까 10번 넘는 비용을 모두 17세 소년의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될 문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과 병원이 과부하에 걸려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더 위급하고 응급한 환자들이 지금 소외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17세 소년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이런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학생만 놓고 보면 10번 넘게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게 이 학생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증상을 보건대 코로나19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검사에서는 일부 양성 반응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학생이 받은 코로나19 검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알려드렸던 유럽에서 오는 외국인들 검사비, 임시시설에서 격리되어 있는 비용, 생활비 또는 4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입원비까지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세금으로 다 해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모든 책임을 이 학생의 부모에게 돌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분과 의료진 소견으로 받아야만 되는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조항 만드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병원 현장 목소리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조금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인터넷 매체가 가수 싸이 씨의 장인과 신천지 연결고리 됐다라는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취재된 대로 가닥이 잡히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도 단계니까요. 정치권 이슈 그리고 M번방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상위권에 올라 있는 두 얘기로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